국회 상황도 지금 녹록치가 않은 것 같아요. 네, 네, 그렇죠. 내일부터 이제 5월 임시회 열자라고 민주당에서 해놓고 있는데 네, 국민의힘에서는 글쎄 의사일정 합의를 왜 안 해주고 있는지 참 이해가 안 되는데 네. 어떻습니까? 이거 어떻게 지금 흘러가고 있습니까? 지금 오늘 아마 국회의장하고 여야 원내대표가 회의가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5월달 국회를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회의인데 사실 법적으로는 5월달에 열어야 됩니다. 국회법에 따라서 여는 것이 당연한 것이고요. 그래서 우리 당의 입장은 5월 2일 날 본회의를 열어서 해병대 순직 사건 특검법에 대해서 통과를 시키려고 하고 있죠. 네. 그리고 이제 28일 날 다시 본회의를 열어서 만약 그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 행사한다면은 네. 재의결을 한번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28일은 꼭 해야 된다라는 입장을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또 국회법에 의하면은 목요일 날 2시에는 꼭 본회의를 열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건 뭐 여야 합의사항도 아닌데 지금 국민의힘에서 이거를 자꾸 거부하고 있는 건데 네. 아마 오늘 정도면은 영수회담도 끝나고 김진표 의장하고 여야 의원 원내대표가 의논하면은 어떤 네. 결론이 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음. 그래서 5월 2일 날 꼭 열어서 특검법을 통과시켜야 되죠. 네. 해병대 순직 사건에 대한. 그러니까 임시회가 지금 합의가 안 돼 있는 상황이고, 그러니까 네. 원래 합의를 해서 해야 되는 거 아니냐 국회 네, 예. 임시회 열려면 이런 얘기를 여당에서 하고 있는 것이고 네. 또 이제 본회의 일정이나 이런 것도 좀 음. 계속해서 국민의힘은 좀 부정적으로 좀 네. 수동적으로 이런 입장을 좀 보이고 있는데 그러니까 국회법에 따라서 해야 되는 상황 네. 그걸 어떻게 거부하거나 이렇게 할 수가 없다 이렇게 보시는 거네요. 그렇죠. 국회법 보면은 5조 2의 2항에 보면은 네. 2월, 3월, 4월, 5월, 6월은 꼭 열게 돼 있어요. 그리고 8월 16일 임시회 소집을 법적으로 규정하고 있고 그리고 선거가 있으면은 4월은 국회는 소집하지 않아도 되는데 네. 5월은 꼭 그 소집을 해야 되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의힘에서는 마치 민주당이 무슨 의도가 있기 때문에 소집하는 거 아니냐라고 이렇게 하고 있거든요. 네. 그리고 국회법 76조에도 보면은 국회 본회의는 매주 목요일 날 오후 2시에 열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5월 임시회의가 열리면 매주 목요일마다 본회의를 열어야 되는 건데 이건 네. 여야 합의 사항도 아니고 법인 겁니다. 그러니까 일을 하는 국회법 지난번에 21대 하면서 만들어졌는데 그렇죠. 이 법을 어기게 되는 꼴이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 국회 5월에 꼭 열어야 되는 겁니다. 아, 꼭 열어야 되고 네. 그게 법에 따라서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네네. 그러니까 이거는 뭐 합의 상황보다 법에 돼 있기 때문에 네. 국회가 일을 해야 된다. 국민들의 혈세를 받고 국민의 일꾼으로 머슴으로 그렇죠. 국회 가 있는 국회의원들이 일을 하는 그런 차원이다. 이렇게 보시는 거네요. 네, 예. 그래서 이것은 뭐 협의 사항이라기보다는 예. 당위 사항이죠. 당연히 열어야 되는 거고 국회를 또 21대 마무리를 잘 해야 되지 않습니까? 네. 해야 되는 것들이 꽤 있어요. 그래서 특히 특검법 문제라든가 또 상임위별로도 해야 될 것이 좀 마무리해야 될 것이 있거든요. 네. 예를 들면 국방위 같은 경우는 국정조사, 국정감사 있잖아요. 결과 보고서 이런 걸 채택을 해야 되는 겁니다. 네. 그래야 거기 감사원 감사 요구한 건도 있고 이런 것들이 통과돼야 이렇게 되는 건데 그런 것들을 21대 마무리를 하고 가야 되는 건데 21대 마무리를 못 하고 가면 또 다 폐기되고 22대는 새로 출발하니까 21대에서 마무리를 잘 해야 되겠죠. 네. 그래요. 21대 마무리하는 차원에서라도 네. 국회가 열려야 되는데 오늘 합의가 있을지는 좀 더 봐야 될 것 같고, 그러니까 영수회담을 통해서 달라진 모습 보여주겠다라고 하고 있으면 네. 여당도 거기에 맞춰서 달라진 모습 보여줘야 된다. 네. 이렇게 그렇죠. 얘기를 하시는 건데 사실은 국민들이 볼 때는 결국에는 5월 임시회에서 이 최혜병 네. 순직 사건 수사 외압 의혹에 대한 특검법 이 처리 때문에 네. 좀 계속해서 밀고 당기기 하는 게 아니냐. 음. 또 윤재호 국민의힘 원내대표 같은 경우도 이게 국민적인 이 평가, 그러니까 국민들이 어떻게 얘기하는지 그걸 먼저 보고해야 된다.
또 더 나아가서는 공수처 수사 결과 보고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의원님께서는 계속해서 국회에서 이 사안에 있어서 꼬치꼬치 그렇죠. 파헤치고 캐묻고 해 오셨지 네. 않습니까? 네, 예. 어떻게 상황 보고 계십니까? 지금 뭐 특검법이 꼭 필요하죠. 음. 왜냐하면은 사실 지금 이 사건에 대해서 세 군데서 지금 조사나 수사가 이루어지는 건 네. 사실이에요. 세 군데서 하나는 경북 경찰청에서 수사하고 있는 부분. 수사하는 부분이 네. 있고요. 그다음 공수처에서 수사하는 부분이 있고 음, 박종훈 대령과 관련해서 항명죄는 재판을 하고 있어요. 있잖아요. 맞아요. 예. 그런데 사실 이 세 개 기관 다 사실은 이미 국민의 신뢰를 많이 잃었습니다. 왜냐하면 박종훈 대령에 대한 항명죄에 대한 수사, 재판 이런 네. 과정에서 군검찰은 증거라든가 이런 걸 제출을 잘 하지 않았고 하지 않는 경향이 있고 또 숨기고 막 그렇게 하고 핵심 증인도 잘 채택이 안 되고 뭐 또 군검찰에서 최초는 집단 항명죄로 했다가 항명죄로 낮추고 막 네. 이렇게 되지도 않는 이런 하면서 군 사법 체계는 이미 신뢰를 잃은 것이고 경북 경찰청도 마찬가지잖아요. 이체벌 군으로부터 서류를 받았는데 네. 다시 또 돌려주고 맞아요. 그랬잖아요. 네. 그러니까 해병대에서 수사한 자료 8명을 과실치사 혐의로 해야 된다 하고 자료를 받았는데 그걸 또 어떤 여러 가지 이유로 다시 군에 돌려줬잖아요. 네. 그리고 다시 2명이 과실치사 혐의를 한 서류를 받아서 지금 수사하고 있는데 수사 내용도 지금 잘 아직 공개가 되지 않고 있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그래서 경북 경찰청도 이미 신뢰를 잃은 상태고 공수처는 더하죠. 공수처는 사실 이것이 조사하면서도 특히 이종섭 전 장관에 대해서 네. 출국 금지를 시켰는데 지난번에 호주 대사로 임명을 하고 하는 과정에서 4시간만 불러서 이렇게 조사하고 그래서 마치 면죄부를 주는 그런 형식을 취했고 네. 그리고 또 출국 금지했는데도 출국 금지를 법무부에서 풀고 보냈잖아요. 네. 또 그런 과정에서 세월이 지났는데도 왜 이렇게 수사가 미진하냐 이런 질책을 많이 받고 있고 하기 때문에 지금 공수처도 사실은 신뢰를 많이 잃은 상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특검법으로 가서 공명정대하게 수사를 해야 네. 된다라는 것이죠. 네. 특검밖에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고 그래서 오늘 영수회담이 더 주목을 받는 것 같아요. 네, 예. 이재명 대표가 분명히 최혜병 네. 이 외압 수사 외압 사건 특검에 대한 얘기를 할 것 같단 말이죠. 네, 그럴 그렇죠. 때 윤 대통령이 어떤 반응을 보이느냐. 본인과 연계가 되니까 음, 받아들였으면 좋겠는데 그러지 쉽지 않을 것 않고 같다. 조금 전에도 얘기했지만 원론적인 답변으로 대체하지 않을까 합니다. 그러면은 역풍을 맞겠죠. 원론적으로 이것은 국회에서 여야가 논의할 네. 사항이다라고. 그렇게 하면 네, 네, 그럴 수 있죠. 그래서 아마 이재명 대표께서는 아마 그동안 거부권 행사를 윤석열 대통령이 많이 했으니 그런 것들은 국민들 민심과 네. 반대된다. 그래서 거부권 행사를 자제해야 된다. 뭐 이런 또 얘기를 민심을 전하지 않을까라고도 생각이 드네요. 그러면 네. 두고 봐야 되겠죠. 네, 예. 그래요. 아까 민생 네. 회복지원금 25만 원 그 부분과 또 최혜병 특검 이 부분 그 두 가지를 주목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것이 제일 현재로서는 핵심이고 네. 거기에 따라 그거 외에도 저는 아마 안보 문제를 이재명 대표님께서 꼭 언급하지 않을까 싶어요. 지금 너무 강대강으로 네. 시달리고 있어서 지금 전쟁 위협이 막 몰려오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정책 기조를 바꿔라. 군의 대비태세 강화하더라도 평화를 만드는 작업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네. 이런 것에 대해서 이재명 대표님께서 대단히 철학을 갖고 계시고 또 거기에 대해서 많은 생각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 네. 그런 분야에 대해서도 언급을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그래요. 합니다. 그래요. 다시 이제 최혜병 특검 네. 얘기로 돌아와서 지금 보도가 최근에 많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네, 그렇죠. 특히 그런 보도들 종합해 보면은 결국
어디로 수사 방향이 향해야 되느냐. 네, 그거는 우리 국민들 다 아실 것 같아요. 네, 대통령실로 향하고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 네.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그럼요. 지금 수사하면서 속속 대통령실과 연계가 돼 있는 네. 것들이 공수처 수사라든가 여러 수사에서 나오고 있잖아요. 대표적인 것이 어, 서류를 해병대에서 네. 수사한 자료를 경북 경찰청에 이첩을 했는데 네. 그것을 찾아오는 과정에서 음. 대통령실이 조직적으로 개입돼 있다는 정황들이 속속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 사항에서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은 해외에 출장 가 있는 사항이었고 이종섭 전 장관의 변호인은 나는 해수해오라고 지시한 바가 없다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대통령실이 국방부 법무관리관이나 여러 사람들에게 얘기를 해서 관여한 정황들이 속속 나오는데 네. 먼저 최근에 나왔던 것은 그것이지 않습니까? 이시원 아하. 공직기강 비서관인가요? 네. 검사 출신. 검사 출신 비서관이 유재은 국방부 법무관리관과 통화를 했고 그리고 유재은 법무관리관이 경찰청에 네. 전화를 해서 뭐 찾아오는데 여러 가지 왜 해야 되는지 이런 걸 설명한 정황들이 아하. 속속 나오는 것 같고 또 하나는 그 전에 나왔던 것인데 네. 공직기강 비서관실에 있는 행정관이 국가수사본부 간부에게 전화를 했었고 그 전화를 받았던 국가수사본부 간부가 경찰청에 네. 전화해서 국방부로부터 전화가 올 것이다라고 예고를 하기도 했었고요. 그래서 지금 그 해수에 와서 다시 이렇게 해수하는 과정에서도 대통령실이 네. 관여해 됐다는 정황들이 지금 속속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이것은 사실 세 개 단계로 보면 되는데 네. 첫 단계에서 사실은 이 이첩을 보류하라. 누구는 빼고 누구는 더 하라. 이 지시를 대통령실에서 있는 공의전화로 이종섭 전화를 유선 전화로. 했다는 그런 것들이 하나 있고 네. 그다음에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병대 수사단장이 경북 경찰청의 수사 결과를 이첩을 했지 않습니까? 네. 그럼 이첩한 거 그대로 하면 경찰청에서 수사를 8명 해버리면은 일사단장도 그대로 될 그 그렇죠, 조사를 그렇죠. 받게 되니까 네. 그걸 찾아와서 다시 보내야 되니까 회수. 찾아오는 해수하는 과정에 국방부와 아하. 대통령실 또 네. 해병대 사령관 뭐 또 경북 경찰청이 다 연계돼서 네. 통화하고 이런 기록들이 속속 나오잖아요. 그때 찾아오는 뭐 과정 뭐 이런 데서 보면은 뭐 해병대 사령관, 안보실 2차장 또 뭐 법무관리관 네. 또 대통령실 뭐 이런 데 다 연계된 그런 것들이 나오는 거고 그다음에 이제 수사가 더 진척이 되면은 8명의 가실치사 혐의를 2명으로 좁혀서 다시 보냈잖아요. 맞아요. 이것은 어떤 근거로 했는지 누구 지시로 했는 것인지 이런 것들이 또 밝혀질 거예요. 네. 여기도 아마 대통령실이 저는 관여했다고 저는 의심을 하고 있는데 그런 것들도 이제 특검을 하면은 속속 나올 수가 있는 거죠. 이 모든 것이 보면 권한 직권 남용이 되는 거고 수사 방해가 되는 것이고 네. 여러 가지 법을 위반한 소지들이 많은 것이죠. 네. 그래서 이제 지난주에 공수처가 네. 이제 소환 조사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네. 그래서 유재은 법무관리관이 지난주에 소환이 됐었고 오늘도 또 소환이 됐어요. 네. 지난번에 14시간 조사를 받았고 오늘 또 사흘 만에 재소환이 돼서 또 관련된 혐의자 죄명 빼라 요구하는 혐의 또 기록 회수 관여 혐의 뭐 여러 가지로 조사를 받게 될 텐데 공수처 수사가 이제 본격화되는 것 같단 말이죠. 네. 공수처장도 뭐 지명이 됐고 네. 여당에선 그러는 거죠. 아니 수사 이제 하지 않냐, 열심히 하지 않냐, 네. 좀 보자 이렇게 얘기를 할 것 같은데 네. 어떻게 답변하시겠습니까? 그러니까 그것이 특검법과 연계해서 네. 공수처장을 그동안 임명 안 하다가 음. 영수회담을 앞두고 그렇네요. 또 하필 5월 2일 이 날 시점에. 그 해병대 순직 사건에 대한 특검법 통과를 앞두고 네. 그렇게 임명을 해서 공수처가 하는 모습을 좀
주려고 이렇게 하지 않나 싶어요. 어. 그러면은 이제 공수처가 이렇게 하니까 공수처 결과를 기다려 봅시다 이런 대의 명분이 에, 생길 수 있을 텐데 네. 그것은 말이 안 되는 거죠. 말이 안 된다. 그거는 거기서 진작 좀 했었어야 되고 네. 공수처장 공백이 또 이러한 수사가 지연되고 하는데 한 영향을 미쳤지 않습니까? 그 지금까지 지명 안 하다가 하필이면 지금 네, 그러니까요. 그거 좀 네, 이상하다. 네, 결국에는 수사하고 있는데 왜 특검하느냐 이런 분위기로 만들기 위한 그런 포석이 아니냐 네, 이렇게 말씀을 해주고 계신 건데 뭐 최근에 이번에 보도된 걸 보면은 박정훈 대령 어머니가 CBS와 인터뷰를 했습니다. 네, 국민의힘 당원이시더라고요. 그러니까요. 그리고 저도 대선 그런 얘기 네, 들었었는데. 대선 당시 윤 네. 대통령을 네, 지지했다라고도 얘기를 하고 있던데 근데 하는 얘기가 이제라도 잘못을 인정하고 바로잡아 달라. 원칙대로 수사한 박대령 같은 군인을 재판장에 세우면 이 땅에 정의가 설 자리가 있겠느냐. 지금이라도 박대령에 대한 공소를 취소하고 자신의 잘못을 바로잡는 모습을 보여달라. 이렇게 촉구를 했단 말이죠. 네, 저는 보면서 아니 박대령의 어머니가 국민의힘 당원이고 지지를 열심히 했던 네, 윤 대통령을 응원하던 사람인데 이렇게 자신의 일로 다가오다 보니까 이렇게 또 말씀하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 어머니께서 국민의힘 당원이란 얘기는 저도 오래 전부터 네. 들었었고 또 이번에 인터뷰를 보니까 선거운동까지 대선 때 적극적으로 그러니까요. 하시고 하셨더라고요. 네. 그런데 아들이 이런 아하. 억울한 일을 당하고 나니까 얼마나 또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배신감 또는 공정과 상식 이런 게 다 무너지고 이런 것들을 느꼈겠습니까? 네. 그러니까 더 아마 그 어머님 마음은 더 참담했을 겁니다. 네. 그러니까 사실은 뭐 누구나 잘못은 할 수 있어요. 그럼 빨리 잘못한지 알면은 그거를 반성하고 사죄하고 바로 네. 잡으면 되는데 지금 윤석열 대통령실과 윤석열 대통령 국방부 그 관계 여기에 관계됐던 사람들은 그러지 못해서 네. 아쉬운 거죠. 사실 이것을 은폐 축소하기 위해서인지는 몰라도 여기에 관련된 사람들은 처벌을 받아야 되는데 지금 여기에 관련된 맞아요. 사람은 지금 박종훈 대령 한 명만 지금 마음고생이 많아요. 재판까지 가고 예. 나머지 분들은 영전을 하든가 또는 뭐 그렇네요. 공천을 받든가 이번에 또 어이없는 것은 이번에 장군 인사가 났습니다. 맞아요. 장군들은 봄에 한 번 인사가 나오고 가을에 한 번 나거든요. 네, 네. 그래서 2스타에 3스타 진급도 발표가 되고 보직도 됐는데 이번에는 해병대 사령관은 유임이 됐어요. 이게 어떤 시그널인가 저도 제가 의아해했었는데 직접 네. 장군이시하셨고 네. 인사 당사자이기도 하셨는데 네. 이게 이례적인 거 아닌가요? 이것은 이례적일 뿐만 아니라 군을 위해서는 이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이미 해병대 사령관 현 사령관 김기한 사령관은 영이 안 서요. 군에서는 추상 같은 영이 서야 되잖아요. 그럼요. 그리고 또 물론 군 명령 계통에 의해서 복종 체계가 이루어져 있지만은 또 본인의 인품이 훌륭하고 그렇게 해서 자발적인 복종이 이루어졌을 때 리더십이 효과가 있는데 네. 지금 김계환 해병대 사령관 같은 경우는 지금 영이 안 서죠. 그 해병대 장병들이 존경하겠습니까? 그럼 그리고 이런 사건에 의해서 자기를 위해서 또는 해병대를 위해서 그렇게 공정하게 수사했던 해병대 박종원 전 수사단장을 보호는 못할 망정 네. 뭐 이렇게 내쳐버리고 또 본인만 살자고 이렇게 하는 모습으로 비춰지고 있기 때문에 네. 이것을 유임하는 것은 저는 아주 부적절한 행위라고 봐요. 군 기강을 바로 세워야 되는데 유임을 시켰잖아요. 아마 여기서 전역을 시켰으면 자유인이 될 거고 그러면은 또 또 뭔가 네, 양심 예. 고백이나 양심 고백을 할 수가 있고 또는 이미 재판을 받고 있어서 전역이 안 될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이제 전역
해병대 사령관에서 보직해임을 보직을 그만두게 하고 네. 대기를 하면서 지금 재판을 받을 수가 있는 어, 거거든요. 예. 수사를 받을 수가 있고 그런 상태로 놔둬야 되는 거죠. 지금 해병대 1사단장 같은 경우는 임성근 사단장 같은 경우도 지금 보직이 없는 상태에서 뭐 한양대 연구소인가 대기하면서 대기하고 있죠. 연구위원을 비슷하게 하고 있는데 네. 그런 상황에서 수사나 재판을 받게 해야 되는데 해병대 사령관으로서 수사와 재판을 받으면은 여기에 관련됐던 여러 참모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해병대 그 당시 부사령관도 있고 네. 뭐 등등 있을 텐데 해병대 사령관이 그대로 있는 상태에서 바른 얘기를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것은 아, 또 하나의 네. 수사를 축소 은폐하고 이걸 피하기 위한 한 수단으로 네. 이런 인사까지도 이렇게 유임을 하는 이런 그렇네요. 군의 기강이 무너지든 말든 음, 상관 안 하면서 이렇게 하는 것은 국방부 장관도 큰 문제가 있다고 보고 네. 또 대통령실도 큰 문제가 있다고 보죠. 해병대 사령관의 인사 권한은 또 대통령에게 있는 거거든요. 어. 최종 인사 권한은. 그러니까 너무 이제 무리한 일들이 반복되다 보니까 네. 계속해서 국민들은 이거 네. 대통령실 문제, 특히 윤 대통령이 또 어떤 역할을 했느냐, 이른바 네. 경로설도 우리가 그동안 많이 들어왔기 때문에 네. 진상이 도대체 뭐냐 이런 말씀 많이 하실 것 같고, 그렇죠. 그러니까 지난달에 있었던 이종섭 전 장관의 호주 대사 임명, 네. 이런 뭐 도주 대사, 뭐 런종섭 이런 말이 나올 정도로 총선에 영향을 많이 미친 부분이고,